자, 여러분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고려시대 후기의 정치 변동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몽골을 항쟁해서 항복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내정 간섭입니다. 자, 그러면 몽골 입장에선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를 정복했어요. 어쨌든 나라는 멸망시키지 않았지만 항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일본까지 점령하면 그 당시에 알고 있는 동쪽 지역 세계를 모두 정복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으로 원정을 갑니다. 자, 그래서 몽고의 일본 원정이고요. 자, 몽고와 강화한 이후 고려의 자주성은 당연히 손상을 입습니다. 자, 그래서 몽고와의 전쟁의 피해가 복구가 안 된 상황이죠. 이때 일반 백성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일본과의 전쟁 준비에 몰아넣은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몽고는 국호를 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몽고는 국호가 원. 그래서 한 글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칸에서 황제를 칠하는 거예요. 누가? 쿠빌라이가요. 쿠빌라이 칸이 원세조입니다. 자, 그래서 두 차례 걸친 두 번이나 일본 원정을 단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했죠. 자, 우선 개경에 정동행성.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동, 동쪽을 정벌하러 가는 준비기구예요. 그래서 정동행성입니다. 이걸 두고요. 고려왕을 국왕승상. 고려왕에게 국왕승상. 니네는 왕이지만 뭐의 승상? 원나라 황제의 승상. 신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임명하고요. 고려로부터 특히 중요한 건 선박이죠. 자, 몽고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수전에 약합니다. 배 같은 건 누가 준비해? 고려가 준비하는 거죠. 선박, 식량, 무기, 전쟁 물자와 함께 군대와 선원 등 인적 저항도 증발합니다. 그래서 여원연합군 조직, 그래서 뭐 고스트 오브 스시마 뭐 이런 게임이 있어요. 배경이 이때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당시에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예요. 가마쿠라 지방에 있는 막부입니다. 이때 서들어가서 두 차례 일본 원정을 시도했는데요. 물론 뭡니까? 배가 건너간 다음에 스시마 섬을 차지하고 나서 또 건너간 다음에 큐슈 지방에 상륙하는데 싸울 때 뭡니까? 몽고군이 강하죠. 싸울 때 일본의 무사들도 많은 피해를 입어요. 실제로 뭡니까? 몽고가 이렇게 계속 쳐들어오니까 가마쿠라 막부가 이후에 붕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일본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결론적으로 뭐야? 태풍이 불어요. 배 타고 가는데 태풍 불고 있으면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쓸려가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자, 안 불었으면 모를 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자, 신이 내린 바람이다 라고 일본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어로 신이 카미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카제예요. 카미카제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신이 내린 바람이 일본을 보호했다. 나중에 이 카미카제를 어디 써먹어요? 2차 대전 때는 태풍이 불어도 옵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이 오지. 2차 대전 때 옵니까? 그때 일본의 전투기가 미국 배에 박치기를 하죠. 자살 특공을 하죠. 그때 이 카미카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뭡니까? 신이 바람을 불어넣어줬는데 미국이 쳐들어올 때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신이 내리는 바람이 되자. 이런 거예요. 결국 뭡니까? 원자탄 맞고 뻗은 거죠. 그 다음에 영토의 상실입니다. 고려는 영토의 일부도 원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쌍성 총관부이 특히 중요한 겁니다. 고종 말년에 원이 화주, 영흥 지방에 설치, 철령 이북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여기 쌍성 총관부.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특히 제일 중요하고요. 눈여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령부. 자, 원종 때입니다. 원종 때 자비령 이북 땅을 차지해 서경, 평양이죠. 설치했고요. 탐라 총관부. 당연히 제주도예요. 삼별초의 항쟁을 진압한 다음에 제주도에 탐라 총관부 설치. 자, 목마장을 경영했다. 그래서 제주도에 조랑말 있죠. 이렇게 있는데 동령부와 탐라 총관부는 뭡니까? 충렬왕 때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찾아요. 그때 쌍성 총관부는 계속 누가? 몽고가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때 공민왕 때 가서 뭐야? 무력으로 탈환합니다. 무력으로 빼앗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쌍성 총관부죠. 이거를 공민왕의 개혁정치 뒤에 배웁니다. 이때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이건 꼭 정리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령부는 뭡니까? 동령부는 폐지한 게 아니고요. 이게 서경에 있다가 요동으로 이전한 거예요. 나중에 공민왕 때 요동 쪽으로 쳐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요걸 공격하러 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관제의 편. 자, 원나라의 부마국입니다. 부마라는 건 원나라 황제의 사위예요. 자, 고려의 국왕은 원의 공주와 결혼. 자, 원 황제의 사위, 부마가 됩니다. 자, 고려의 세자들은, 자, 그래서 후계자들은 북경에 다녀와 인질로 있다가 왕에 즉위하는 게 관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특징. 고려는 오랜 항쟁 결과 원에 정복당했거나 속국이 됐던, 완전히 망했던 다른 나라와 달리 원나라 황제의 사위나라가 됩니다. 충렬왕 때부터 공민왕 때까지 원나라 황제의 사위였고요. 자,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왕실의 호칭과 격이 부마국에 걸맞는 것을 바뀌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황제. 어쨌든 중국을 차지하고 원나라 대칸이 황제가 됐지. 그래서 황제입니다. 황제를 칭하는 자의 특권. 이건 뭐다? 고유 권한이 있어요. 자,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 되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의전이 중요하거든. 의전. 그래서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고유 권한과 독점적인 의전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호칭이 먼저 격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왕의 호칭이 뭡니까? 황제만이 짐이에요. 자, 왕국에서 짐하면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전통시대는 뭡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뭐 부모님 보고 야 부를 수 없지. 사람들은 뭡니까? 높으신 분에게 부르는 명칭이 있죠. 과거에는 이것이 훨씬 복잡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나는 짐인 겁니다. 나라고 안 해요. 짐은 뭡니까? 2인칭은 뭐예요? 폐하. 폐하할 때 이 폐 있지, 폐. 한자로 이 폐가 뭡니까? 황제만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폐예요. 폐하.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네가 있는 계단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말을 돌려가서 뭡니까? 너!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돌려 얘기할 때 폐하는 뭐예요? 황제만 있을 수 있습니다. 황제만이. 그럼 한 단계 낮은 게 뭐냐? 과인할 때 이런 거죠. 왕은 전하예요.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 때 칭호를 보면 이게 많이 나오죠. 조선시대 때 뭡니까? 왕국이고요. 거기 맞게 뭡니까? 명칭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황태자예요. 황태자. 연결시켜 알았어요. 황제, 폐하, 황태자. 그 다음 뭡니까? 왕세자죠. 전하, 세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추가로 얘기하면 시호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충모왕.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야? 원나라 황제에게 충성하는 거죠. 이게 시호고요. 그 전엔 뭘 쓴 거야? 조종은 뭐야? 묘호예요. 묘호. 묘호도 뭡니까? 원래는 뭐야? 황제의 특권이다. 여러분 태종이 무슨 정종이니 이런 게 뭡니까? 이런 게 묘호예요. 황제만 쓰다 뭡니까? 이게 뭡니까? 원나라 황제가 내려주는 뭡니까? 시호로 바뀐 거지. 그 다음에 왕의 명령사 선지왕제 읽어보시고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장관이 황제 직속 장관이 상서예요. 자, 여러분 일본이죠. 일본도 지금 뭡니까? 상서란 명칭을 써요. 일본 어쨌든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건 뭐야? 자기네 나라 왕이 헌황이지. 무슨 장관을 뭡니까? 거기서는 뭡니까? 상서란 칭호를 씁니다. 그 다음에 장관이 이게 등급이 좀 낮은 게 뭐야? 판서예요. 조선시대에도 계속 판서를 쓰지. 2조 판서, 병조 판서. 원래는 뭐예요? 2부 상서예요. 2부 상서. 그 다음에 병부 상서. 이것이 2조 판서, 병조 판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차관은 실랑이 총랑이 되는데 조선시대에 가면 참판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뭡니까? 앞부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재미있는 내용이고요. 잘했습니까? 이런 겁니다. 자, 관제의 개편 격합니다. 원은 고려의 관제가 부마국으로 분수에 넘친다고 격을 낮추길 강요. 그래서 뭡니까?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그렇죠. 성입니다. 이게 한자로 이걸 써요. 한자로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생략할 생자, 성자 이렇게 쓰는데 이 성자가 뭐야? 중서문화성 중천할 때 이 성자가 뭡니까? 황제 직속의 기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황제가 아닌데 건방지게 무슨 성이냐 해서 뭡니까? 이거 뭡니까? 등급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첨의부, 육부가 사사로 통합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크게 보시면 뭡니까? 이걸 달달 외우실 필요는 우선 전혀 없고요. 9급 시험 준비하신 분들 우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중서문화성, 육부 이렇게 쭉 나왔을 때 뭐야? 고려시대 원간섭 이전. 고려시대 전기의 기구들이죠. 그럼 여기 있는 기구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지배 권력자를 물어볼 경우에는 문벌 귀족을 묻는 문제가 돼요. 근데 반대로 뭡니까? 이후죠. 원간섭 이후 이렇게 보시면 뭐야?
이걸 통합해서 뭐야? 건방지게 니네가 무슨 성이야? 그래서 첨이 부가 되지. 그다음 뭡니까? 6부를 줄여서 뭡니까? 2부가 전리사. 외우기 쉽습니다. 전리. 2부예요. 병부는 하는 게 원래 군사지. 그래서 군이에요. 그 다음에 호부 판도사 보시고요. 형부가 법이니까 전법사. 그 다음에 예부는 2부에 통합한 거지. 공부는 없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굳이 외우신다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2부는 전리사. 병부는 군대니까 군부사. 그 다음에 형부는 법이니까 전법사. 어차피 객관식 문제죠. 호부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뭡니까? 첨의부와 사사예요. 이걸 여러분 나열할 게 뭡니까? 원간섭 이후를 묻는 거예요. 시기를 전기 후기를 물어볼 때 뭡니까? 배경 물어볼 때 이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원래 고려시대 전기의 최고 기구는 중서문화성이지. 그럼 여기는 도병마사는 뭐야? 임시기구예요. 그러니까 회의했다가 모이면 해산 이런 건데 이것이 상설 최고 기구가 된 게 도평회사입니다. 이때 최고 기구가 되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걸 많이 물어요. 요 내용은 우선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의 내정관습이다. 여기도 시험 문제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정동행성 앞에 얘기했죠. 일본 원정 준비하기 위해서 개경에 설치된 정동행성을 계속 유지합니다. 일본 원정 실패했지만 계속 남겨놔요. 연락기구로 삼았다. 그 다음에 정동행성 내부, 그러니까 정동행성 기구의 산하의 이문소예요. 그러니까 고려나 원의 관계에 관련한 범죄를 단속하는 일을 합니다. 부원 세력, 친원파지. 친원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변합니다. 나중에 반원 개혁 정책할 때 당연히 폐지하죠. 이 시험 문제 많이 묻습니다. 그 다음에 순마소는 반원 인사 색출, 개경의 치안입니다. 감찰기관이고요. 만호부는 군사적으로 만호부 설치. 자, 여러분 고려의 군대가 매우 강해지면 원나라에 정할 수 있지. 그래서 고려의 군대가 성장하는 걸 억제하는 거예요. 군사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력이겠지. 그 다음에 동로합니다. 자, 고려의 세자가 다음 후계자가 원의 수도에 인질로 있다가 뭡니까? 왕위를 계승하는 겁니다. 심야왕제도. 그러니까 중국 원나라가 고려 사람에게 준 일종의 봉작, 일종의 뭡니까? 자규예요. 황제가 있으니까 황제의 아래 등급이 왕이지.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의 경우 어떤 거야? 우리는 조선시대 왕이고 왕 밑에 왕자들이 무슨 군이죠.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황제니까 황제 밑에 왕자들이 왕 레벨이야. 그래서 이런 식의 왕 레벨을 뭐야? 자귀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주 일대 거주하는 고려인을 통제하는 안무 고려 군민 총관을 심양왕으로 개칭합니다. 뭐야? 자, 만주 일대 뭡니까? 심양왕이라고 뭡니까? 자귀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에는 뭐가 있어요? 고려에는 뭐가 있나? 고려왕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준 건데 그럼 어떤 거야? 고려에 있는 왕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야? 고려 왕족이 어쨌든 만주 일대 심양왕이란 어쨌든 뭡니까? 명예칭호건 뭔가에 왕이란 칭호가 있는 거죠. 이때 고려왕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심양왕을 끄집어내서 고려왕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견제하는 겁니다. 자, 왕족을 심양왕에 즉위시켜 고려왕을 견제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 최초의 심양왕 충렬왕 때 충설왕 아들이에요. 충렬왕하고 충설왕이 뭡니까? 부자 관계인데 사이가 안 좋아요.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습니다. 처음 임명되었다. 자, 그럼 다루가치입니다. 1차 침입 때 몽고가 서북지방의 점령적 백성을 다스리게 위해 설치한 감찰관입니다. 조세징수와 내정을 간섭했고요. 그래서 다루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강화도로 천도할 때 다루가치들을 뭡니까? 죽이고 강화도로 천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배경입니다. 요 내용 보시고요. 이 시험 문제 많이 또 언급이 됩니다. 자, 경제수탈. 자, 인적탈. 원은 공녀입니다. 공녀. 고려의 여성이 미인이었나봐요. 고려의 처녀들을 뭡니까? 뽑아갑니다. 자, 생활이다. 결혼도감을 통하여 원으로 끌려간 여인 중에서는 기황후. 원나라 황제의 부인 황후가 된 거예요. 아주 드문 케이스죠. 자, 특별한 지위에 오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끌려가서 노비와 같은 생활을 하죠. 기황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특별한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결과입니다. 고려의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고려와 원 사이에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고려에서는 끊임없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뭡니까? 결혼 연령이 당겨지는 거예요. 왜? 원나라에 끌려가니까. 그래서 결혼을 일찍 시키는 조혼이 생긴 배경 중에 하나 이거예요. 결혼한 여성을 끌고 간 게 아니고 처녀를
뽑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물 증발이다. 금은 배에 비롯해서 인삼, 약재, 매 등을 증발했고요. 그 다음에 음방입니다. 매응자를 써요. 자, 원래 고려의 매, 해동청을 생포 조달하기 위해 만든 기구이다. 매는 왜 잡아가? 자, 여러분, 몽고의 레저 스포츠가 매사냥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매를 여기 뭡니까? 매달아 놓은 다음에 매야 잡아라 이거죠. 말 타고 다가다가 뭡니까? 매가 사냥을 뭡니까? 가져와서 뭐 하는 그런 식의 레저 스포츠인데, 근데 고려의 매가 똑똑했나봐. 그래서 니네 나라의 매를 잡아서 우리에게 바치라. 이것이 응방입니다. 여러분 뭐 유명한 얘기가 뭐예요? 뭐 시침이라고 표딱지를 붙이는데 이걸 떼놓고 풀어준 다음에 시침이 떼었다. 뭐 이런 식의 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특권을 행사해 폐해가 극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방도 역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원래는 매를 조달하는 기관인데 그걸 더 넘어서 매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정 간섭했다는 얘기예요. 자, 원 간섭기 영역입니다. 자주성 상실. 자, 원의 내정 간섭과 경제적 투탈은 고려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왕권이 원에 의지합니다. 자주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질서 왜곡이다. 자, 원의 압력과 친원파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친원파 역할로 통치 질서가 무너져 대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자, 활발한 신분 상승이다. 자, 무신 집권기 이후 하층 신분에서 신분 상승을 한 사람이 많았다. 특히 원간섭기 이후에는 뭡니까? 역관, 통역관이죠. 몽골말 할 줄 아는 거야. 그 다음에 향리라든가 평민이라든가 심지어 뭡니까? 하층 평민, 부공민, 더 나아가 노비, 그 다음에 환관 중에서 전공을 세우거나 몽고 귀족과의 혼인을 통해서 또는 몽고에 능숙해서 출세한 사람이 많았다. 라고 해서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원간섭기 땐 누가 출세해? 자,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떠올려 보세요. 옛날에 명문 가문이 친이라면 일본도 당연히 좋겠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일본에게 정말 아부하고 비비는 애들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원간섭기 때 뭡니까? 친원파가 출세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거지? 내가 신분이 원래 뭐 노비였다. 노비인데 원나라에 가서 뭡니까? 원나라에 가서 무슨 뭐 높으신 양반이, 높으신 어르신이 뭐 원나라에 반대하고 있는데 뭐 밀고를 한다거나 고자질을 한다거나 어떤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뭐 독립운동가를 밀고 한다거나 고발한다거나 했을 때 뭐야? 상을 주고 출세할 수 있지. 친원파가 출세해요. 그럼 어떤 거야? 기존의 신분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야? 원나라에 얼마나 아첨하고 원나라의 얼마를 나라를 팔아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애들 친원파 다양한 신분층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출세를 해요. 그래서 이 당시 원간섭기 때 뭡니까? 고려 후기 집권 세력을 뭐란다? 친원파 권문세족이랍니다. 자, 원간섭기에는 친원 세력이 권문세족,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족속, 가문이란 뜻이에요. 그럼 원간섭기 때 권문세족은 누구야? 권세 있는 애들은 누구야? 친원파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존의 신분이 낮았던 애들 중에서 나라를 파는 기술이 뛰어나서 출세한 애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풍속의 교류, 몽고풍입니다. 원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문화와 풍속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자, 변발. 자, 몽고식 복장, 몽고어. 여러분 뭐 저기 서울에 가면 보라매 공원할 때 보라가 몽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전통 혼례 아시죠? 신부가 뭡니까? 신부가 얼굴에 연지곤지를 이렇게 찍죠. 이것도 몽고풍이에요. 은근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가 물러간 이후에도 은근히 이건 괜찮다 했던 것들은 뭡니까? 심하다 싶은 몽고식 오랑캐 풍속은 폐지하지만 괜찮다 싶은 건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과 지배층 중심으로 퍼졌다. 자, 몽고식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고려양. 자, 이거 뭡니까? 당시의 한류예요. 고려의 의복, 그릇, 음식 등 풍습이 몽고에 전해졌고요. 우리가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뭡니까? 우리나라 기황후, 원나라 황제의 기황후니까 뭡니까? 당연히 고려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알려졌겠죠. 그 다음에 문화의 교류입니다. 충서랑이 북경 원의 수도예요.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의 학문연구소 만권당입니다. 이건 충서랑을 묻는 문제를 많이 내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북경에 있는 거예요. 원나라의 대학자 조맹부와 고려의 이재현 등 학자들 사이에 학문 교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해서 원간섭기 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보시면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해당하는 내용 보겠습니다. 보시면 카미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네.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이 스탠다드한 문제입니다. 자, 고려말 원간섭기의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자, 원은 사냥에 필요한 해동청을 징수하기 위해서 해동청을 징수하기 위한 게 뭐야? 음방이지. 음방입니다. 음방. 순맛으로 뭡니까? 감찰기구죠. 자, 세자들은 베이징, 북경에 다녀와서 인질로 있다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관리였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동로화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충서랑 방금 얘기했죠. 배경의 만권당 여기 써있죠. 이걸 내는 거예요. 북경이에요. 북경. 고려에 들어온 원의 학자와 교류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북경에 건너가 뭡니까? 고려 학자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오는 거지. 교류합니다. 그 다음에 응방은 뭡니까? 여기 해동청 징수하는 게 응방이고요. 연락기관은 뭐야? 정동행성이죠. 그 다음에 권문세족이 도병마사가 아니죠. 이때는 뭐가 돼요? 도평의사사가 됩니다. 도병마사는 전기의 기구 이름이고요. 후기 때 도평의사사가 된다. 이걸 뭡니까?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성격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시면 이건 좀 쉬운 문제입니다. 보시면 다음은 고려시대 몽고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일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결혼도감 등 통해서 공료를 반출했다. 원나라가 고려의 처녀들을 뽑아가는 것이고요. 권문세 쪽이 등장해서 도평의사사 앞에 얘기했죠. 최고 기구입니다. 이성육부 체제가 첨의부가 사사로 바뀌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요 보기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만적의 난 최충원의 노비죠. 무신 집권기예요. 답 1번입니다. 답 자체는 쉬운데요. 2번, 3번, 4번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보기에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공민왕의 개혁정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